일행공입니다. 일단 두 번째 커리큘럼 2024 커리큘럼 리뷰 두 번째 영어입니다. 총 5분의 커리큘럼을 리뷰를 할 거고, 일단 메인은 위에 보이시는 4분이고, 이외에도 좋은 강사분들이 있지만 업데이트된 최신 강의를 새로 촬영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했고, 장대영 선생님은 저의 개인적인 추천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때는 약간 공통점 차이점을 묶어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개별 이 영상을 만들게 된 목적 자체가 개별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이 어떤지를 좀 알려드리는 차원이었는데, 국어 때처럼 진행을 하니까 너무 그런 선생님들만의 특징, 커리큘럼에 대한 소개가 조금 부족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선생님들 별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배속을 하시던지 해서 차근차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공통점은 분량 감축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동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에서 50포인트로 줄였다. 그리고 기본서를 문법 구문 한 권으로 줄였다. 그 다음에 복화도 줄이고 문법 문제수도 좀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는 것 중에서 지금 제일 제 눈을 끄는 건 이거거든요. 이게 포인트를 줄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시제가 있으면 현재 완료, 미래 완료, 과거 완료, 이거를 각각의 포인트 1번, 2번, 3번으로 하느냐, 아니면 시제라고 해서 완료 시제라고 해서 포인트 하나로 줄이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를 줄인 것만 가지고는 커리큘럼을 줄였다라고 할 수는 없고,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화도 일부 조금씩 줄이셨어요.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700제가 500제로 줄어든 거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파트입니다. 왜냐면 700제의 파트 1이었나 파트 2였나에 너무 과거의 기출문제라던가 너무 생소한 포인트, 지역적인 포인트들이 들어있는 OX 문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마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은 점진적으로 야금야금 줄여 오셨어요. 2022년 대비해서 2003년 대비로도 조금 줄였고, 이번에도 조금 줄여서 구문, 문법, 독해가 한 번에 60강 정도로 해결이 되고, 지금 각각을 보시면 구문 20강, 문법 24강, 독해 16강이니까 중간에 혹시나 강사를 심슨쌤으로 갈아타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요약서들이 있다 보니까 크게 부담이 없어요. 갈아타는 데 있어서. 그런데 구문이나 독해 같은 경우는 갈아타는 데 약간 부담이 생길 수 있잖아요. 1월이나 이때 갈아타게 되면 그런 것까지도 감안이 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김수환 선생님 사진이고 커리큘럼 영상이 있는 거고, 출처가 제 블로그입니다. 작년에 제가 올려놨던 올인원 수강 시간을 계산한 것 중에서 김수환 선생님이 가장 작다라고 저의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올렸는데, 이거를 좀 활용을 해 주셨어요. 그 다음 조태정 선생님은 과잉 공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분량에 대한 감축이라기보다는 본인이 범위를 조금 더 잘 설정하는 강사다라는 걸 강조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저의 눈을 끈 대목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약간 조태정 선생님은 이거를 손독해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겨냥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특정 몇몇 강사님들을 좀 겨냥을 한 문구가 아닐까. 이런 커리큘럼 영상에 사용되는 워딩 하나하나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지는 않거든요. 수식어 하나라도 좀 꼼꼼하게 숙고를 해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량 감축을 강조를 하면서 그와 함께 각 강사님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커리큘럼 개정이 진행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중에서 가장 개정이 많은 해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과목들을 봤을 때. 그래서 한 분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인데 기초 인문 강의가 있고 가장 변화가 많은 거는 기본 심화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포인트가 50포인트로 줄었고 원래 구문책이 따로 있었는데 이거를 문법 교재로 녹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이동기 선생님의 개인적인 판단이거나 연구실의 판단이거나 공단기 본사의 판단이거나 상관없이 이분은 구문보다는 문법 파트가 조금 더 강점이다. 이때 강점이라는 거는 뭐 잘 가르치고 좀 더 잘 가르치고 조금 부족하고 이 측면이 아니라 매출의 측면에서 문법을 강조했을 때 문법과 관련된 강좌들이 매출이 높더라. 그러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문을 안 할 수는 없으니 왜? 경쟁 강사가 심우철 선생님이니까 안 할 수 없으니 내가 강한 문법 파트로 구문을 합쳐서 진행을 하자. 이게 학습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문이 문법에 합쳐지게 되면 너무 규칙을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쪽의 파트가 좀 비중이 감소할 수 있거든요. 강의든 교재든 그런 부분을 교재에 어떻게 녹여냈는지는 제가 나중에 따로 리뷰를 해봐야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원래 지금 100포인트 교재가 따로 있었잖아요. 요약집이. 이게 이제 올해는 만약에 50포인트로 바뀐다고 하면 지금 커리큘럼 영상상에는 요약 강의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기존에 알고 계시던 메인 커리큘럼들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원래 문법 700제, 올해는 500제가 원래는 필수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서브로 빠졌습니다. 요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프를 개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제가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심우철 선생님이 하프를 시작하면서부터 생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포함이 되기 시작했다던가,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해설지까지 제공을 해주신다고 하니,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교재로 바로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프린트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교재를 구매하게끔 유도하는 게 매출상의 입장에서도 기존의 하프는 어쨌든 강의를 무조건 들어야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 보니 아무래도 교재가 없이 PDF만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 비용적인 부분이 감당이 됐는데 이제 그런 해설지까지 제공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프를 교재로 바로바로 예전처럼 몇 개씩 추려가지고 내는 것보다는 바로바로 내는 게 맞죠. 심우철 선생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천재 그대로 진행이 되고 기적의 특강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기출교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언급은 없었는데 어느 정도는 개편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정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좋은 점은 어쨌든 공무원 강의를 꽤 오래 해오신 분이다 보니까 라인업 자체에 빈틈은 없어요. 그러니까 갖춰야 할 요소들은 다 갖춘 커리큘럼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에 문제풀이가 하프가 됐든 엔제가 됐건 어떤 보통 공무원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을 보면 어휘 파트 문제풀이
콘텐츠가 좀 약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기 천재라던가 하프에서도 진행이 되고 두 가지가 모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양적으로 좀 풍부한 편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인데 구문을 문법의 일부로 넣은 측면은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요 형태, 포맷만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왜냐면 구문은 문법과의 교집합도 있고 다른 차이점도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 독해 방법론이 지금 012의 교재를 일부 간단하게만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부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동기 선생님의 독해 강의 자체가 그렇게까지 선호되는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부터 12공식 교재와 강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개선이 되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이제까지 해오시던 부분을 좀 정리한 정도에 불과하지 않나. 독해 방법의 요소별로의 연결고리가 조금 부족하고 특히나 뭐 초반부에 나오는 이제 훑어읽기 파트 워딩이 나오는데 이게 두 갈씩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제가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하겠지만 훑어읽기 자체는 논란이 학습자의 입장에서 특히나 객관식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논란이 많은 영역인데 그거에 대한 배경 설명이나 이런 게 좀 없이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행동적인 제시가 없이 그냥 그렇게만 딱 나와 있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강사의 명성에 비해서 동영 퀄리티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뭐 심우철 선생님처럼 뭔가 수강생들의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김기훈 선생님처럼 뭔가 별도의 퀄리티가 뭐 담보가 되는 형태의 것도 아니고 김수환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공무원 일반행정직 동영은 본인이 직접 다 출제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특장점들이 있는 반면에 이동기 선생님의 동영은 항상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 물음표가 좀 찍혔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기 선생님 거보다는 오히려 해커스 동영을 푸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좋았던 점, 아쉬운 점에 대한 얘기였고요. 제가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강의는 총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올해는 이 100포인트가 50포인트로 개정이 돼서 나올지 어떨지 현재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가 없어서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기저의 특강은 워낙 유명한 강의이고 개인적으로 생활영어 기출총정리 이 강의는 PDF로도 제공이 되는 강의지만 굉장히 좋은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쭉 훑어보기에 이만한 강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공무원 영어에서는 이동기 선생님 요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심우철 선생님입니다. 심우철 선생님은 올해 변화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 어휘가 하나로 합쳐진 거. 원래 복합 베이직이 있었고 복합 익스트림 이렇게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합쳤다 한 권으로. 그래서 본인이 커리큘럼의 분량을 줄였다는 거에 대한 명시적인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띄는 건 어쨌든 영어에서는 어휘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 이만할이 처음 나왔을 때는 반응이 약간 뜨뜻미지근했어요. 제가 공부할 때 아마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해가 가면 갈수록 수강생들에게 알려지면서 계속 잘 되는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심우철 선생님이 이런 20시간 만에 끝내는 몇 시간 만에 끝내는 이라는 문구를 거의 안 쓰셨어요. 이거 예전에 수능 하실 때 스카이에듀나 메가스터디에서 수능 강의 하실 때 항상 부제가 이렇게 달렸었거든요. 뭐 명품 복화 이런 식으로 몇 시간 만에 끝내는 명품 복화 이런 식으로 그 부제들이 붙었었는데 이제 뭔가 분량을 확실하게 줄였다는 판단이 들어서인지
이런 식으로 분량이 확실하게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판단이 서셨겠죠. 그렇다 보니 체감적으로 생각보다 짧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20시간, 24시간, 16시간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풀전 워낙 유명하고, 그 다음에 재작년부터 천재에서 500제로 줄인 게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복습을 하고 틀렸던 거 다시 보고 그 다음 하프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천재를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동영은 현재 나와 있는 매년 발간이 되는 교재 형태로 발간이 되는 동영 모의고사들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하프까지 이제 추가가 됐고 하프도 자리를 잡게 되면서 동영 모의고사를 여러 선생님들 거를 풀어보는 것 이외에 커리큘럼을 섞을 만한 요소는 없습니다. 심우철 선생님을 고른다고 했을 때 그냥 기본 강의부터 파이널 강의까지 쭉 따라가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 강의 자체 아까 보셨듯이 짧잖아요. 이렇게 짧으니까 중간에 갈아타더라도 부담이 없는 분량이 되었습니다. 단 문법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를 듣지 마시고 갈아탈 경우에는 문풀전을 수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쉬운 점은 최근에는 좀 개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약간 이런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재랑 수업 준비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이 가끔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 문장은 내가 교재 작업할 때 빼라고 했는데 이거 왜 들어가 있지? 이런 식으로 이 예문은 내가 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 들어가 있지? 약간 이런 멘트들을 종종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의 듣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누적이 되면 전체적인 강의 퀄리티 자체에 좀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올해는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천재에서 이제 500제로 줄어들면서 이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 문풀전도 분량이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가지를 쳐내셨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이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재인 시절에는 NJ 포인트 구성이 조금 물음표였어요. 이제 문제를 천재나 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포인트들을 반복 없이 실으려면 이제 그런 지역적인 부분들도 포함이 되어야겠지만 이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심우철 선생님의 추천 강의는 일단 1번은 문풀전이에요. 문풀전이고, 문풀전을 하시면 엔제는 다른 분 거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손진숙 쌤 걸 하셔도 되고 한덕현 쌤 464를 하셔도 되고 이동기 쌤 걸 하셔도 되고, 뭔가 내가 몰랐던 포인트, 틀렸던 포인트 있을 때마다 얘를 약간 사전처럼 이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체크해 놓으시고 표시해 놨던 거 다시 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추천을 해드린다는 강좌는 이제 기본 강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추천을 해드리는 강의는 강사의 성향, 나의 학습 스타일과는 상관없이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무조건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들을 이제 추천 강좌에 넣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이랑 나랑은 스타일이 안 맞아. 이런 거는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나 이런 쪽에 해당하는 거지, 이런 전략 강의들이나 마무리 강의나 모의고사 강의들은 그런 거랑 상관없거든요. 내 스타일이랑 강사 스타일 이런 거랑.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추천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강좌는 강사의 성향, 나의 성향과는 관계가 없이 도움이 되는 강의를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김수환 선생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자마자 별로였어요.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기본 강의만 들었을 때, 기본 강의를 듣고 혼자서 연습했을 때도 충분히 80점, 90점이 달성이 가능한 게 선생님들의 커리큘럼인데 이런 식으로 점수대별로 잘라놨다는 거는 첫 번째, 끝까지 수강을 좀 커리큘럼을 따라오게끔 유도하는 측면이 있고, 두 번째,
난이도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드 영문법이 뭐 어려운 포인트가 없는 난이도, 어려운 포인트가 없는 강의라는 뜻이 아니고 수록되어 있는 문장이나 단락의 난이도를 말하는 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굳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걸 권하지는 않습니다.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듣고 혼자 하면 나는 80점을 못 받는 건가? 기본 강의 듣고 혼자 하면 80점을 못 받는 건가? 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을 보면 이제 기본 강의가 필수로 되어 있고 8분 컷은 이제 선생님께서 계속 하프를 대체하기 위해서 계속 밀고 있는 콘텐츠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한데 특이할 만한 사항은 독해, 스타트, 기본 강의가 별도로 있다는 거. 요게 가장 특이할 만한 사안이고 얘는 제가 별도로 리뷰도 해드렸지만 이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독해에 대한 기본기가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듣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단락 독해에 대한 기초가 없을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듣고 영어 독해 시그니처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강의는 시그니처 플러스, 작년까지는 어드밴스드 라고 했던 강의입니다. 이 강의 되게 특이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필요한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난이도 때문인지 문장의 난도나 이런 것 때문인지 아니면 구문독해라서 그런 건지 생각보다 잘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밖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운데 요거는 올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환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가장 좋은 점은 최소량, 특히나 8분 컷을 기준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문제풀이 커리큘럼이라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고 실제로 커리큘럼의 분량이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제 선생님들 완강이 되면 러닝타임을 계산해서 올릴 텐데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장 적다.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된 독해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이게 스타트업에서부터 시그니처까지 쭉 이어지는 방법론인데 좀 정석적인 독해 방법론들을 좀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본인의 수강 경험들에 맞게 좀 잘 정비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점은 이거 하나예요. 상충되는 느낌이 일부 있습니다. 어떤 거냐? 보시면 8분 컷 독해편이 있고 500제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의 커리큘럼의 가장 1목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분량이 작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굳이 같이 배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냥 8분 컷 독해편으로 합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분할을 하는 게 커리큘럼 표 상에는 8분 컷 문제풀이 이렇게 한 줄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두 개가 들어가 버리면 약간 그래서 둘 중에 뭘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거랑 이거는 어떤 차이예요? 뭐가 더 어려워요? 뭐가 더 난도에 적절할까요? 얘는 언제 나와요? 이거는 언제 나오고 둘 다 해야 되나요? 등등등등등 수많은 질문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상충되는 느낌의 강좌 구성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 김수환 선생님 커리큘럼이었고 추천 강의는 독해 강의는 기본 강의는 스타일에 상관없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볼 만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선생님의 독해 강의를 듣더라도 스타트업 정도는 꼭 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게 작년에 나왔던 어드밴스드 강의인데 올해는 시그니처 플러스라는 강의거든요. 이 강의는 어떤 분들한테 좋으냐면 읽고
이해까지 됐는데 얘를 답으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분들, 특히나 내가 말바꿈에 굉장히 약하다. 국어가 됐든 영어가 됐든 말바꿈에 약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강의는 무조건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구문 독해를 기초부터 막 문장 연습하는 강의가 아니에요. 이 강의는 기본적인 구문이 되어 있다는 걸 바탕으로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말바꿈, 이 말이랑 이 문장이랑 이 문장이 같은 말이다. 그거를 거기에 말바꿈 연습에다가 오역이 나올 수 있는,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구문들을 조금 첨가를 해서 진행이 되는 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강의는 논리 연습 강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바꿈에 굉장히 취약하신 분들은 나중에 구문독해 시그니처 플러스가 나오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조태정 선생님 강의인데 조금 많죠. 뭐가 조금 많은데 표를 굳이 이렇게 만들었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보시면 이거랑 요 파트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거랑 얘는 조금 느낌이 다르죠. 심플함이. 그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굳이 이 파트를 좀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얘도 그냥 여기에 올리고 그러면 요거 날라가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날라가고 이거 없고 이거 한 줄로 줄이고 하면 확 줄어들면서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짧아 보이는, 분량이 적어 보이는 커리큘럼을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있을 만한 건 다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점, 강의 중 반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법 같은 경우. 그 다음 노베이스가 영어 문장에 적응하는 초반 단계에서는 손독해가 확실히 필요해요. 이거를 끝까지 파이널 기간까지 가지고 가는 거는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편이지만 노베이스가 탈출을 하는 데 있어서 손독해는 어느 정도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본 강의, 기초 강의에 구체화가 되어 있다는 점이 좋은 점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태정 선생님이 노베면 조태정 선생님을 듣는 게 낫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겁니다. 리그래머를 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 작년 기식론 강의, 문법 강의에서도 리그래머 언급을 중간중간 계속 하셨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럴 거면 기식론, 기출 기반, 기본 심화라는 말보다는 그냥 기본기라는 워딩을 쓰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리그래머를 반드시 들어야 하는 형태였다면 만약에 그게 현장 강의 기준이었으면 뭐 쭉 현장 강의를 홀딩하는 측면에서 리그래머를 같이 들으면 좋습니다. 여기서 들은 거 복습을 하면서 정리도 하고 요약도 하고 OX도 풀고 여러 가지가 될 거다. 이지만 이거를 촬영 때 말씀하시면 좀 얘기가 다르죠. 카메라 꺼놓고 말씀하시는 거랑 켜놓고 말씀하시는 게 엄연히 다른데 그런 부분을 좀 구별을 안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게 컨셉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부를 하는 측면에서 왜 메인 어휘 교재가 두 권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분명히 합칠 수 있었을 텐데 이거를 굳이 분리해 놓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강의는 조태정 쌤을 듣고 있지만 내가 어휘 교재가 이렇게 두 권이 분리된 게 싫으시면 한 권짜리 교재를 사셔도 됩니다. 그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리그래머는 들을 만한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수강생이 성향, 강사의 스타일과 상관없이. 그 다음 360 모의고사는 누가 됐든 무조건 하셔야 되는 콘텐츠이고 해설 강의를 듣든 교재만 풀든 간에 국어, 영어, 한국사를
선생님들이 입을 맞춰서 난이도, 구성, 시간 안배까지 고려해서 나온 퀄리티 있는 모의고사가 아직까지는 360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리베이스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추천을 할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조태정 선생님이었고, 공단기가 아니라 메가 공무원이죠.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장대영 쌤인데, 장대영 쌤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관성이라고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리큘럼은 특별하게 뭐 다른 분들과 크게 다른 점은 없는데, 요거 이렇게 세 개의 강의가 좀 특징적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나머지는 일반적인 형태랑 비슷하고, 가장 좋은 점은 강사의 방법론, 특히 독해에 있어서의 방법론을 동영에서도 그대로 언급한다라는 게 가장 큰 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 강의 독해할 때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하프나 동영으로 넘어가면 그냥 읽고 푸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동기 선생님이 그 대표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풀지만, 본인이 알려준 대로 풀지만 그 과정에서 스킵이 엄청 많이 됩니다. 건너뛰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내가 기본 강의에서 했고 니네가 이제까지 문제풀이 하면서 연습을 했으면 동영에서까지 내가 그걸 그대로 언급해 줄 필요는 없잖아 라는 의도이실 수도 있지만, 이 절차라는 것 자체가 숙달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특히나 독해는 인지적인 절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를 계속 시켜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영어 점수가 특정 선생님을 듣고 확 올랐다가 시험장 가서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는 일관성이 유지가 안 돼서 그래요. 평생 뭐 20년, 30년을 내가 읽던 방식을 20년에서 30년을 읽던 방식을 강사 한 명의 독해 강의를 들으면서 일시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나, 이거 해봐야 1년이잖아요. 일관성이 끝까지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잘 되고 나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게 하필 동영 풀 때야. 동영 풀 때 점수가 잘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시험장 가서 갑자기 글이 안 읽히고 이런저런 사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장대현 선생님은 동영에서도 그대로 언급을 해줘요. 최대한 간략하게라도. 그렇기 때문에 독해 점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풀이 방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특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파이널용 문법 구문 독해 강좌가 다 갖춰져 있는 문법, 독해, 구문 이런 것까지 갖춰져 있는 구성이라고 보는 게 이 장대영 선생님의 가장 좋은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죠. 아직 메인 강사가 아니니까 교재 퀄리티가 좀 아쉽다 라는 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문법 기본 강의 분량이 올해도 제가 알기로는 40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안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강의 분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구문 독해는 기본 강의가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문법의 재구성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문풀 전에 사육사가 합쳐진 형태의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동영을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 동영의 퀄리티도 나쁘지 않지만 절차를 숙달시키는데, 그 다음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문제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PDF로 나오니까 또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동영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활용 방법 알려드리면,
구문이랑 독해는 한 선생님 거를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구문 독해가 분리가 되면 독해 강의 들을 때 불편해요.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휘 교재 여러 권 욕심내지 마시고 한 권짜리 누구 걸 보셔도 되지만 메인 어휘 교재랑 어휘 파이널 교재는 강사가 좀 달라도 됩니다. 그 다음 영어는 적어도 영어는 내가 기본 강의만 듣고 독학할 게 아니라면 독학을 한다 하더라도 기출 문제집 따로 구매하지 마시고 그냥 뭐 예를 들면 저도 개인적으로 시무철티 하프 시즌 1이 기출이잖아요. 그냥 이거 기출 섞은 걸로 한 번만 싹 보고 끝내십시오. 만약에 기출 문제집을 따로 사야 할 정도로 기본 강의의 문제풀이 양이 부실하거나 기출 문제집의 선정이 제대로 안 된 거면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집에서 배운 걸 적용한다. 이러면 저는 그 강사의 커리큘럼은 굳이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기출 문제 때문에 기본 강의를 듣는 거지 기본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가 분리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따로 사지 마시고 그냥 하프가 됐건 다른 문제집이 됐건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는 적어도 영어는 기본 강의 안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쭉 다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선택 하나하나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수험 생활에 있어서 그게 교재가 됐건 강의가 됐건 여러분들의 선택이 합격이라는 높은 당장에 있어서는 높은 가치로 이어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